그런데 피부 보호의 제일 첫 번째가 결국은 세안입니다. 자극적으로 하면 뭐 안 좋다, 한 번만 해라 이런 말들을 믿지 마시고 이런 거를 강하게 쓰시는 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그거 있다. 진짜 중요한 거. 안녕하세요. 빅사이트 뷰티인사이드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좀 정보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나 이거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몰랐던 내용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메시지로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세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안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세안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이고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세안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깊숙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나 세수하고 있다, 세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피부 보호의 제일 첫 번째가 결국은 세안입니다. 우선 세안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기름 하나도 없이 뽀득뽀득하게 하면 세안을 좀 잘한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알칼리성으로 기름을 다 제거해낸 느낌이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세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니님? 깨끗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깨끗이 해야 되죠. 그러면 깨끗이 해야 되면 첫 번째는 손 청결을 굉장히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세안하기 전에는요, 손을 좀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매일 바르잖아요. 선크림을 매일 바르다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거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일 밤이라든지 클렌징 오일 같은 것들로 1차 세안을 해주시고 2차 세안으로 이제 폼 클렌징이나 클렌징 젤 같은 것들로 세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뜨거운 물로 막 모공 열어준다고 하시면서 스팀이라고 하시면서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가 그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계속해서 피부에 반복이 되다 보면요. 피부는 계속 놀래요. 그러니까 피부가 놀라지 않게 그냥 미온수로 적당한 물로 그냥 세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내가 사용했던 메이크업 제품들이 다 이게 깨끗이 씻겨져 내려갔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세안을 하거든요. 정말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피지가 많이 나오는 T존 부위라든지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워터프루프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다 닦아내도 보면은 미세하게 남아있어요. 혹은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해보면 남아있는데 면봉이나 화장솜으로 눈가를 문지르게 되면 결국은 여기 피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극이 오게 되고 주름이 잘 생기게 돼요. 노화가 빨리 옵니다.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피부 장벽을 손상 주지 않는 상태로 세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화학적으로 녹이면서 세안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냥 오일밤 같은 것들로 화장을 좀 녹여주신 다음에 약산성 클렌징 젤 혹은 클렌징 폼 같은 것들로 거품을 충분히 내셔서 이 거품이 모공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세정해낼 수 있게 생각하시면서 세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포인트는 자극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피지 우리 많이 고민하시는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기름으로 녹여줘야 됩니다. 피지가 기름이다 보니까 그냥 기름으로 녹여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오일밤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유독 신경 써서 세안해야 될 부위가 있나요?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 메이크업 워터프루프라든지 색조 메이크업을 한 부분에는 확실히 지워지지가 않고 입술 보시면 입술 주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립스틱 같은 것들이 많이 껴있어요. 세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녹여주시면서 세안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실 좀 기름이 많이 끼는 지성 타입이라서 그런 분들은 아침에 세안하는 것도 괜찮나요? 자극적으로 하면 뭐 안 좋다, 한 번만 해라 이런 말들을 믿지 마시고 결국은 지니님처럼 피부 상태를 좀 파악하시고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름이 좀 많이 껴있고 기름이 껴있는 상태에서 먼지 같은 것들이 묻어있다 하면 세안을 해주셔야죠. 약산성 젤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너무 많지 않게 있다 하면 물 세안만 해주셔도 되고 그거는 몸 상태, 내 얼굴에 따라서 그냥 선택해서 해주시면 될 거예요. 고집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코 부분엔 좀 기름이 많다 하면 중성 폼 클렌징으로 좀 해주시고 건강한 상태다 하면 그냥 약산성으로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계속 내가 약산성으로 좀 지켜준다라는 생각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이님은 메이크업 후에 클렌징 할 때 어떤 제품 사용하세요? 저는 사실은
저희가 개발한 제품, 병원에서만 저희가 임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분들이 구매하실 수는 없으니까 시중에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건요, 1세대로는 바닐라코 기본형 있잖아요, 분홍색. 그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바닐라코 다른 색상은 초록색이었나? 그게 제가 뭐 어떤 성분이 안 맞았던 것 같고, 하이레벨로 바닐라코에서 나온 하얀 색깔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그 분홍색 기본 제품이 굉장히 나았고, 2세대로는 닥터지에서 나온 아보카도 오일밤이 있어요. 그게 좀 괜찮습니다. 좀 자극되지도 않고 메이크업도 굉장히 잘 지워져요. 그래서 닥터지 아보카도 밤 좀 추천드리고, 클렌징 젤 종류로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효소 파우더도 많이 쓰실 텐데 효소 파우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유세린 약산성 클렌징 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제이님은 화장품을 제작하시기도 하시는 화장품 디렉터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클렌징 제품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 있죠. 우선은 클렌징이 잘 돼야겠죠. 1차 세안하는 오일밤은 클렌징이 잘 돼야 되고, 피지 같은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녹아야 될 테고, 제일 첫 번째로는 그냥 메이크업이 진짜 잘 녹아야 된다. 그리고 자극이 안 돼야 된다.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극되는 성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인디 브랜드들도 굉장히 세안제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전성분을 좀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중에 이제 뭐 유세린, 닥터지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중에 있잖아요, 클렌징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 몇몇 개. 근데 제가 써본 결과 제가 추천드린 제품이 가성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훨씬 자극도 적고요. 그리고 우선 세안이 잘 된다. 그러면 제이님이 추천하지 않는 성분이나 클렌징 제품들 있나요? 성분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제거시키는 각질 제거제를 저는 정말로 비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세안하시는 부분에 기기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스파라고 하면서 이거 막 문지르시는데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화를 오히려 촉진시켜 옵니다. 물론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겠죠. 림프순환이 되고. 근데 혈액순이나 림프순환은 작은 스트레칭이나 운동, 그리고 림프순환 작은 마사지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거를 피부에 계속해서 표피를 자극을 주는 거는 결국은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각질이 모두 탈락하게 되면서 나의 방패가, 나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각질은 모공을 막을 수도 있고 뾰루지나 모낭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예 각질을 막 내가 이걸 다 벗겨버리겠어 하면서 이렇게 계속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는 장기간 봤을 때는 좋지가 않아요. 진짜 각질이 내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얼굴빛이 좋지가 않고 각질이랑 피지라든지 땀이랑 혼탁하게 돼서 모낭염이라든지 여드름을 좀 유발하신다 하는 분들은 아하, 바하, 파하, 요즘에는 라하까지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파하나 라하 성분이 저자극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질 개선을 좀 해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화학적으로 각질을 녹이는 제품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각질을 녹이겠다고 식초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강하게 쓰시는 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피부에 민간요법을 하시면 오히려 더 악순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자극이 되게 안정화되어 있는 제품들로 그냥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시중에는 진동 클렌저 이런 것들 제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진짜 비추해요. 사실 그게 내 손으로 닿을 수 없는 깊은 곳까지 씻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쵸? 많이들 많은 구매하시는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국은 자극이에요. 솔로 문지르는 것 같잖아요. 발포 스펀지 있죠, 미세 스펀지. 그거 표면에는 안 보이지만 스크래치 다 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밀어내면서 닦아내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도 미세솔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를 계속 모공을 닦아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극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거품을 충분히 내시거나 클렌저로 얘를 모공 속까지 들어가게 해서 걔가 세안이 되게 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이게 물리적으로 막 박박하는 거는 결국은 장기간 봤을 때는 정말 좋지가 않다. 그러면 제이님 하루 일과 마치시고 클렌징 하는 루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샤워할 때 결국은 1차 세안, 5일 밤으로 저는 메이크업을 다 녹이고 5일 밤으로 진짜 빠르게 약간 경락처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저는 여기 미간이 많이 경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로로 계속 풀어주고 마사지를 축두근까지 좀 해준 다음에 약산성 젤로 2차 세안을 해주고, 약산성 젤하고 효소 파우더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극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왜 사우나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 경락기로 얼굴 빡빡 문지르는 거 보셨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극 주는 거를 진짜 최대한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그 시중에 효소 파우더 많이 나오던데 효소 파우더는 어떤가요? 사실 효소라 함은 단백질을 녹인다고 해서 각질을 좀 녹여주면서 세안을 한다는 원리인데 그 효소가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단백질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안 들어가고 대부분 정말 소량이 들어갑니다. 근데 효소 파우더가 나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효소 파우더는 이제 민감성이나 질환 앓고 계시거나 내가 건강하더라도 진짜 자극 주지 않고 나는 피부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목욕탕 가셔서 보면 막 때밀이 수건으로 얼굴 막 이렇게 이러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안 좋은 건가요? 정말 안 좋죠. 이렇게 수분이 잘 머금은 적당한 각질은 내 장벽을 지키는 방패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임의로 밀어보세요.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외부 환경이나 외부 세균 그리고 박테리아 같은 것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방패를 계속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피부 장벽이 건강하면 그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막 밀어보세요. 내 방패를 내어준 거랑 같거든요. 그냥 없애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때리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를 오래 하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클렌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클렌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정이겠죠. 근데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잖아요. 그 상태를 지키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약 알칼리성 상태에는 모낭충들이 더 잘 살아요. 몸 안은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 바깥은 약산성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거 있다. 진짜 중요한 거. 수건. 아니 생각보다 수건을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니님 수건 관리 하고 계시나요? 저도 그거 봤어요. 요즘에 그래서 수건용 티슈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아 근데 수건용 티슈는 지구 환경에 진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건용 티슈는 쓰지 마시고 수건을 쓰시는데 그걸 좀 관리를 해주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햇볕에 말리는 게 정말 가장 좋아요. 요즘은 건조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고온으로 건조를 돌리시고 햇볕에 한 번씩 조금 널어만 주셔도 건조기 위에 올려놓고 살짝 널어만 주셔도 세균들이 좀 다 박멸이 된다. 변기도 변기 커버도 좀 닫고 내리셔야 돼요. 수건이 대부분은 화장실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을 내리면서 어떨까요? 자, 수건에 다 옮겨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건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잘 때 매일 베는 베개예요. 베개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잘 때 우리가 세안을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잔단 말이에요. 근데 베갯잎이 땀이나 뭔가 더러워져 있어. 그러면 어떨까요? 제 피부에 안 좋겠죠. 그래서 수건이라든지 베개에 얼굴에 닿는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해주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결국은 내 몸이 건강해서 면역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면역이 좋다고 해서 막 더럽게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래서 손 깨끗하게 하고 베개, 수건 좀 관리하면서 사용하자. 오늘은 피부 건강 관리의 제일 첫 번째인 세안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매일 하고 있어서 잘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세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보시고 이것보다 더 잘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좋은 방법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나만의 루틴을 좀 만들어서 세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고 주위에 혹시 세안에 대해 궁금하거나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또 재밌으셨고 도움이 되셨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